종목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부각될 만한 유망 종목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뭐 그린 시대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도 역시 이제 그린 관련입니다. 사실은 이제 실적들이 주춤해서 지금은 좀 실적들이 좀 움츠려 있지만 네. 어쨌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에서에 대한 전력 이슈 그리고 미국 IRA 그 인플레 감축 법안 때문에 각종 세액 공제 때문입니다. 네. 풍력 부품의 전문 업체고 글로벌 플레이어인 먼저 CS 베어링입니다. 네. 사실 이제 과거에 기억하면은 현진 소재의 자회사였죠. 자유단지 업체. 그래서 2018년에 CS 윈드 지금 시가총액 3조 정도고 네. 글로벌 풍력의 타워 1위 업체 이제 계열로 편입이 됐습니다. 5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분기부터 영업 이익화되면서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될 거다 이제 하는 측면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100에서 200m 상공에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날개 블레이드라고 하죠. 네. 그래서 발전기를 구성하는 부품의 약 3% 정도에 차지하는 부품을 이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선 이제 블레이드 또는 피치 베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개의 각을 그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조절해주는 역할을 좀 하고 예. 있고 보통 이제 터빈당 3개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네. 또 요 베어링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타워는 이제 회전하지 않고 올라가고 이게 이제 회전하는 낫셀과 연결해주는 그래서 베어링을 4개를 발전기당 그래서 피치 베어링과 요 베어링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풍력 발전 단가는 작지만은 내구성이라든지 또 하중을 지탱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풍력 발전의 출력 같은 걸 감안하면 대단히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어쨌든 글로벌 풍력 발전에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표적인 수혜주고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1분기부터 된다 이런 네. 측면입니다. 그동안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2월 들어서는 사실 주가의 흐름이 좋더라고요. 예.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실적이 어느 정도나 좋아질 수 있을지 이 근거를 좀 대주신다면요. 우선은 이제 한 15년 정도 미국의 GE라는 회사, 네. GE라는 회사에만 납품을 해왔습니다. 사실 GE는 이제 미국 내에서는 거의 1등이지만은 글로벌에는 한 3위 정도죠. 그 앞서 있는 업체가 이제 베스타스. 네. 그리고 이제 지멘스하고 가메사라는 회사가 합병한 지멘스 가메사 쪽인데 이쪽에 대해서 이제 매출을 못 하고 있던 상황이죠. 그래서 매출의 8, 90%가 다 미국 향이고 GE 향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퀄이라고 하죠. 이들 넘버 1, 2 회사의 네. 제품 승인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등의 이슈로 지연이 됐었죠. 그래서 빠르면 금년 1분기, 늦어도 2분기 내에 베스타스양 3개 모델, 그리고 지멘스양 2개 모델이 추가가 되면서 거래처 다변화가 될 거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이 회사는 Q하고 P를 동시에 가져갈 네.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봅니다. Q는 말씀드렸듯이 거래처 다변화가 되니까는 물량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거고 두 번째로는 P입니다. 지금은 작은 사이즈, 네. 발전기가 작은 사이즈를 납품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해상 풍력이라든지 큰 사이즈로 가기 때문에 P도 높아질 거다 이런 측면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세계 1위 업체인 CS 인드의 후광 효과, 네. 그리고 생산 기지를 안전히 국내에서 철거하고 베트남으로 올인을 하고 있는 효과,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다. 이게 베스타스 지멘스 향이 빠르면 1분기, 2분기에 퀄 승인이 되면서 네. 본격화될 거다는 측면이죠. 기대감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거래처도 다변화되면서 수주도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지금 물량도 많아지면서 단가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실적이 어느 정도나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실적은 보시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했던 거는 1,000억 정도 매출에 네.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였습니다. 2019년 정도 상황이었고 2020년은 무려 영업 손실이 88억 원
낮아진 상황이었죠. 적자를 냈네요. 네, 5분기 연속, 그러니까 21년 4분기부터 적자였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23년에는 우선 GE 매출이 딜레이 됐던 부분이 매출이 확보가 좀 돼 있는 상태다. 그리고 24년부터 정도는 보통 이제 그 퀄 승인이 나면은 한 6개월 정도, 빠르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리드 타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금년 1분기나 2분기에는 퀄 승인. 그러면 만약에 1분기 말 정도에 퀄 승인이 난다면은 3분기 말이나 4분기 말에 새로운 제품이 이제 납품이 되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본다면 23년에는 전년도 매출 500억에서 1,300억 정도. 네. 그래서 영업이 흑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 24년부터는 2천억, 3천억의 매출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측면입니다. 사실 이제 주식을 측면에서 본다면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9천 원대 아마 이제 그 퀄 승인이 임박했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미리 이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고 네. 9천 원대 주가가 지금 10,000원 중반대까지 상승했으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 상승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지만 세계 1위 업체인 타워 1위 업체인 CS 인대 시총 약 3조 정도 되고 CS 베어링은 그의 10분의 1 정도 되는 회사고 레버리지가 클 수가 있고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23년부터는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있다. 또 무엇보다도 주목할 거는 네. 외국인이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율이 거의 기준이요? 없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베스타스, 지멘스 그리고 GE 이 빅3 전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빅3의 메인 거래처 벤더가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주식은 단계별로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레벨을 가정을 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갈 주식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단기 상승 때문에 조정을 보인다면 지금 적극적으로 관심 네.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기관의 수급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거의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흑자가 나면 달라지겠죠. 네, 달라지겠죠. 달라질 것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정시 매수 전략으로 CS 베어링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기업은요? 예, 웹캐시라는 회사입니다. 네. 사실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B2B 업체입니다. 기업 간의 거래를 하다 보니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우리나라 전체 금융기관이 100개가 넘습니다. 네. 뭐 은행하고 증권 이렇게 포함해서 114개 국내 모든 증권 금융기관을 지자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기업에 실시간으로 연결에 대해서 자금 재무 관련 쪽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이런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43개국 무려 500여 가까운 그런 금융기관하고 실시간 연결돼서 B2B 뱅킹을 해주는 회사다. 네. 이런 측면입니다. 뭐 제품을 본다면은 기업군에 따라서 일단은 IHB, 인하우스 뱅크라고 하는데요. 네. 뭐 지자체, 그다음에 뭐 초대형 기업들이 다 쓰고 있죠. 뭐 도입비 있고 월 수수료는 500만 원 최대 이렇게 되는 정도인데 이거는 구축형이다. 그래서 구축의 그 수익 비중이 70%. 그리고 이제 P 베이스로 30% 정도 수준이 돼 있고, 자 브랜치 매출 100억 이상인 중견 대기업이다 이런 측면이고, 이건 월 수수료가 20에서 30만 원 정도, 그 5대5 정도로 구축하고 그다음에 P 베이스가 된다. 네. 세 번째로 이제 격리 나라라게 가지고 뱅킹이라든지 격리 업무 이런 중소기업들을 해주는데 이건 수익 모델이 100% 수익 모델입니다. 그래서 월 한 5만 4천 원 정도를 받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매출은 이런 삼각 구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높은 성장이나 P-베이스 성장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흔히 말하면 SaaS라죠. 네.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는 서비스 업체로 바뀌면서 B2B 플랫폼 매출이 크게 앞으로 견인하면서 회사가 바뀔 거다는 측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상당히 부진하잖아요. 지난해 뭐 한 10월부터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횡보권을 벗어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사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과연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예, 우선 이제 주가는 2년, 3년 부진합니다. 우선은 이제 외국인이 한때 25%를 넘었던 외국인이 지금 15% 정도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실망했다. 네. 실망했다는 측면보다는 매출 성장을 보면은 20년에 약 20% 정도 성장을 했고 21년에 13% 정도 성장이었는데 이제 한 자릿수 후반. 이제 네. 9% 성장률이 좀 낮아지니까 이게 성장주로 봤던 외국인들이 좀 이제 엑시트를 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매출이 기존의 세 가지 부분이 꾸준히 일어나면서 성장이 이제 8%, 9% 성장이 되고 있는데 이걸 되돌릴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사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우선적으로 이거는 클라우드 기반이고요. 두 번째로는 P-베이스, 월 수수료 기반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모바일, 핸드폰, 앱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바꾸면서 달라질 거다는 측면입니다. 우선은 전 금융기관하고 확실한 거래처를 갖고 있는 뭐 경리나라만 해도 거래처가 5천 개가 되고 대기업만 해도 지금 뭐 9천 개가 되기 때문에 이 베이스로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텐데 기존에 인텍스, 올텍스 그리고 모바일 경리나라 월 10,000원 정도를 받는 네. 제품이 있었지만은 금년 1월 달에 FDS라고 하죠. 배임과 횡령을 방지하는 솔루션. 22년에 출시하면서 인기가 있었는데 좋네요. 이게 이제 무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1월 달에 선택 옵션, 우리 네. 자동차 사면서 옵션 하듯이 선택 옵션 해가지고 유료화를 했고 그다음에 6월 달에는 탑 매니저먼트, CEO한테 그 회사의 파이낸셜 리포트를 할 수 있는 탑 매니지먼트 리포트를 출시하면서 네. 앞으로 이 관련된 모바일 웹 기반의 P-베이스 기반 솔루션을 매년 2~3개씩 출시를 하면서 빠르면 24년에는 이 분야 매출이 1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억 원은 작지가 않죠. 왜냐하면 현재 이 회사 매출이 1,000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위기가 상반기부터 이런 제품이 출시 효과가 되면서 네. 충분히 홍보가 된다면은 지금은 저성장 때문에 눌려있던 주식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네, 저희가 마칠 시간이라서 실적 전망 그리고 주가에 대한 전망 간략하게 해주신다면요. 실적은 영업이익 200억 이상 꾸준히 일어난다 네. 이런 측면이고, 자 외국인이 좀 줄였지만은 충분히 주주 순환적인 정책도 좀 하고 있고 현금도 많기 때문에 M&A 가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무중도 했고 최근에 주식도 했듯이 이런 부분 주주 친화 정책이나 매력적인 부분을 살려줄 수 있는 게 금년 1월, 6월부터 시작되는 이 사스양 B2B 모멘텀이고 네. 이 모멘텀은 충분히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CS 베어링 웹캐시까지 알아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